술자리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성영 의원과 대구지검 간부검사 모두 부인해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효가 거의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하는 1년 전 독감 백신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접종한 전직 간호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팔아 바가지를 씌우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술집에 휴대폰 전파 차단기까지 설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전에 한나라당 정영근 의원이 주장한 도청 문건은 실제로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8시 뉴스타임입니다. 네, 국정감사 뒤에 벌어진 검찰과 국회의원들의 술자리 폭언 파문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과 간부검사 모두 나는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환 기자입니다. 대구 검찰 주관으로 법사위 국감의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만찬이 시작된 때는 지난 23일 저녁 7시쯤 검찰 청산의 구내식당에서였습니다. 밤 9시쯤 만찬이 끝난 뒤 여야 의원과 고검, 지검 간부 등 30여 명은 의원들의 숙소인 인근호텔 1층 칵테일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비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술값은 20-30만 원 정도였지만 아직까지 계산은 되지 않은 상태. 11시 10분쯤 10여 명가량이 지하 1층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주성영 의원은 이 술집 여주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참석자는 선병열, 최용규, 정성호, 이원영, 우윤근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과 주성영, 주호영, 김성조 의원 등 야당 의원 3명, 그리고 대구지검 1차장 검사와 특수부장, 경주지청장 등 검찰 측 8명입니다. 이 술자리는 자정이 조금 넘어서까지 1시간 동안 계속됐고 주성영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폭언 시비가 야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술집 여주인에게 욕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동석한 검찰 간부를 폭언 당사자로 지목해 불똥이 검찰로 튀었습니다. 그 모든 벌어졌던 행위를 전부 주성영 의원에게 뒤집어 씌워서 주성영 의원이 한 행동으로 지금까지 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 간부 역시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술집 여사장은 오늘 주 의원의 말이 맞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고등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검찰 간부와 술집 여주인 등 술자리 참석자 10여 명을 상대로 폭언 여부와 수위 등 진실을 위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네, 이 폭언 파문도 그렇지만은 이 파문을 부른 것은 부적절한 술자리 때문입니다. 과연 국정감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네, 피감기관과 국회의원의 술자리 벌써 몇 차례 무리를 빚었지만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국감장에서 강도 높은 질문을 퍼붓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답변을 들어야 할 시간에는 나타나질 않았는데 알고 보니 피감기관 간부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 열띤 질의응답이 끝난 뒤 오후 6시 반쯤 저녁 식사를 위해 국감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9시가 넘어서야 속개된 국정감사장에는 의원 21명 가운데 3명만이 참석했고 결국 국감은 흐지부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의원 2명은 강남의 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인 공정위 간부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피감기관과의 술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 99년엔 광주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 98년엔 제주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함께 무리를 빚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을 감사해야 될 분들이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 술자리 문제. 비판이 일 때마다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자성을 외쳤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대신 설렁탕으로 식사를 해결하겠다. 달라진 국정감사를 기대해도 좋다고 다짐한 것이 벌써 12년 전입니다. 이 설렁탕 하나하고 요조에 가서 먹는 그 값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무장, 개념, 바로 이게 신한국 창조의 개혁의 정신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피감기관과의 술자리는 계속됐고 비판이 일자 의원들은 어김없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사에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들 사이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해마다 되풀이됐습니다. 이제 국민 중에 말뿐인 반성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가 오름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200선을 넘었습니다. 13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30포인트나 뛰어오른 1206.41로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200선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소식에 기관 투자자들이 4천억 원어치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올랐던 것은 유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한시름 났다라는 안도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7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단숨에 1200선까지 넘어서자 증권가 일각에선 단기 과열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33%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과열에 대한 우려보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편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두 축, 기업 실적과 돈의 힘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주가지수가 올랐지만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올해 종합주가지수 최고치를 1300선으로 올려잡은 가운데 두 달째 이어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켜봐야 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술집에 휴대전화 전파 차단기가 설치되는 그런 희한한 술집이 있습니다. 가짜 양주를 마시고 바가지를 쓴 손님이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경찰이 한 무허가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방마다 빈 양주병들이 즐비합니다. 이 업소는 국산 양주 한 병과 과일 안주를 8만 원에 주겠다고 취객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싸구려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내놓고는 술값은 약속과는 달리 8만 원이 아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취객들이 바가지라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 폭행하거나 협박해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뒤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술값을 챙겼습니다. 또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마다 휴대전화 전파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이 설치한 휴대전화 전파 차단기를 직접 작동시켜봤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의 송수신 전파가 차단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남짓 챙긴 돈만도 1억 원이나 됩니다. 호객행위 해갖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술 취한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술 드시겠다는 분 아무나 모시고 온 거예요. 경찰은 이 무허가 업소의 업주 권모 씨 등 8명을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완견 때문에 이웃 주민 간의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대전시 유천동의 주택 앞에서 이웃 간의 칼부림이 난 것은 어젯밤 8시 40분쯤. 58세 박모 씨 형제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가 짖는 것이 시끄럽다며 옆집에 사는 박모 씨가 불만해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개주인 형제는 먼저 대문 앞으로 박 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데 이어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박 씨 아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전에 강아지 하도 짖어서 내가 뭐라고 환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 없애라고 했다고. 피해자 박 씨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처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6년 동안이나 이웃으로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쌈이 나가지고 담을 서로 넘어오려고 하더라고 저쪽에서. 근데 막았지 못 넘어오게 잠궈버리고. 근데 어제 이제 이게 폭발돼가지고 이렇게. 문제의 개는 칼부림이 난 어젯밤 이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드디어 30홈런을 쳐서 일본 야구계에 우뚝 섰습니다. 2군으로 추락하는 시련을 이겨낸 값진 부활입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마침내 터진 대망의 30호 홈런. 자신과의 약속과 한국 국민 타자의 자존심을 지켜낸, 그리고 일본 정벌의 서막을 연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예, 우선 시즌 전에 목표했던 30개를 채워서 너무 기분 좋고 많이 부족하지만 홈런 면에서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일본 진출 첫 해인 지난해는 1군과 2군을 오가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 절치부심한 이승엽은 꿈을 향해 휘두르고 또 휘둘렀습니다. 지난해 많이 미숙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면, 그리고 마침내 화려하게 부활한 이승엽. 시즌 2경기를 남겨둔 현재 성적은 2할 6분 1리의 타율에 30홈런 82타점. 올 시즌 자신과 약속했던 30홈런을 이뤄냈을 뿐 아니라 홈런과 타점은 팀 내 최고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승엽의 부활의 의미는 그저 개인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홈런은 곧 승리라는 공식을 만들어내며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Oh, of course. He's a major reason that we are as good as we are this year. He is better, and that is why we are better. 이승엽의 활약으로 퍼시픽 리그 2위를 확정지은 지바 롯데. 다음 달 8일 세이버와의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일본 시리즈 패권을 향해 도전합니다. 물론 그 선두에는 지바 롯데의 승리의 보증수표 이승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최고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야지 또 더 좋은 곳으로 갈 때도 제 자존심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고독한 자교의 싸움을 이겨내고 일본 야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이승엽. 남은 것은 이제 팀 우승과 다음 시즌 리그 홈런왕. 이승엽의 일본 야구 정복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미국 남부가 이딴 허리케인으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리타는 소멸했지만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바닷속인지 집안인지 땅은 보이지도 않고 사방이 물입니다. 거센 물살에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탁기, 소파, 가구 모두 떠다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피할 곳은 없고 물은 점점 차오릅니다. 다급해진 집주인은 천장을 뚫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 사면초가 도시 전체가 물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그가 찍은 비디오 화면엔 허리케인 리타의 위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리타까지 미국 남부 지역은 엉망이 됐습니다. 리타의 직격탄을 맞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접경 지역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What we got here? What do we see here? Oh, a mess. All the carpets all wet, the furniture's wet, the chairs. They got a pot full of water. 주택과 건물은 오염된 물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줄이 이리저리 끊겨 화재와 감전의 위험도 높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휘발유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y told us to come up here because they had some gas up here, so we've been waiting here about 2 hours, you know, and. 그나마 다행인 건 철저한 사전 대비로 피해가 예상보다는 적다는 것. 삶의 터전을 벌이고 대피했던 300만 주민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편의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Kids are safe, wife is safe, relatives are safe, so I'm happy about that,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go with. 이렇게 리타의 고비는 넘겼지만 한 달 안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상 예보로 미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은 해마다 단풍철이면은 고갯길 내리막길에서 관광버스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사고입니다. 유효선 기자입니다. 어제 오대산 진고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창에서도 버스가 언덕으로 굴러 관광객 3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선 단풍철 대형 버스 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고 9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내리막길을 달리다 난 사고입니다. 손님도 많이 타시고 그래서 차량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는 급가속이 많이 붙어요. 급경사와 급커브가 특히 많은 영동 지역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고갯길을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보다는 엔진 브레이크가 효과적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패드와 드럼이 마찰됩니다. 이 상태로 1km만 주행하면은 마찰열로 인하여 브레이크가 급격히 저하됩니다. 영동 지역의 주요 고갯길을 내려올 때는 이처럼 3단 이하의 저단 기아로 내려와야 합니다. 사전에 도로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동 장치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지도를 통해서 도로 특성을 충분히 잘 숙지한 다음 경찰은 단풍철에 집중되는 대형 관광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방호벽 등 안전설비의 확충 못지않게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전국 각지의 묘를 찾아다니면서 무려 100억 원대를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문중 묘에 세워져 있는 문인석이나 동자석을 훔쳐왔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조선 초기 상궁 김해 김씨의 묘입니다. 묘 주변에는 문인석 2점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끌려자원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무 토막을 요모치 잘라가지고 밑에다 내려가지고 잘잘잘 끌어갔더라고.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영천 이씨의 문중묘에서도 지난 4월 문인석 넉 점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상당히 지금 애지중지하는 조상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 어떻게 손 댈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죠. 이처럼 오래된 문무석 등을 전문적으로 훔쳐판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200점이 넘는 문무석과 동자석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에 이르는 문인석들을 이 같은 견인 도구와 견인 차량을 이용해 묘지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들이 훔친 문무석 등은 시가로 9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양한 그 조각 솜씨가 이루어져 가지고 민속 자료로서는 상당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형제가 포함된 이들 일당은 훔친 문무석 등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동품 상점을 통해 팔았습니다. 공원 같은데 이렇게 가정 같은 거 하는데 문인선 같은 한 쌍에 보통 뭐 150선, 뭐 200선 이렇게. 경찰은 56살 김모 씨 등 5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2살 김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예방접종하는 독감 백신, 귀찮더라도 꼭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거의 없는 1년 전 독감 백신을 놔준 전직 간호사 등이 붙잡혔습니다. 정윤석 기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권유하는 안내문입니다. 겨울철 독감 유행이 예상된다며 건강을 위해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말에 한 용역업체는 단체로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싸잖아요, 싸기는. 싸긴 싸지. 우리가 생각 병원에서 맞으면 뭐 2만 원 가까이 드니까. 솔직히 병원에 가서 맞질 않아요, 우리. 하지만 이들이 맞은 독감 백신은 유효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만든 제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는 바이러스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 만들어진 백신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썼던 것을 올해 사용하게 되면 그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전직 간호사 송모 씨는 이 백신으로 올해에만 150여 명에게 예방주사를 놔줬습니다.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병원의 이름까지 빌려 접종 대상자를 모았습니다. 접종 날짜가 스케줄이 그쪽에서 업체에서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그날 구입을 해서 제가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특히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송 씨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놨습니다. 경찰은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 씨에게 백신을 판 의약품 도매상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시키는 것도 부끄러운데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는 사물놀이가 열렸습니다. 입양아들이 한국인이었음을 느끼게 해준다며 양부모들이 함께 사물놀이를 펼쳤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물놀이단의 흥겨운 가락이 고궁에 울려 퍼집니다.
복장은 사물놀이패 그대로지만 노랑머리, 외국인의 신명나는 연주가 가던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소리도 좋고 되게 흥겨웠습니다. 사물놀이단의 이름은 신파람. 15년 전부터 한국 아이 2명을 입양한 스티븐 원로우와 마사 비커리 부부의 한국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 입양 가족의 교포 2세와 외국인 등이 참여하면서 12명의 한 팀이 구성됐습니다. 아이들도 사물놀이를 연주하며 자연스레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Excited and happy and just special and like I feel a lot more Korean than I am right now. 이들 부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한국 입양 아들과 한국의 소식을 담은 개간지도 발행해오고 있을 정도. It's a general benefit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we have this form of communication that is helpful to everybody. 이번 주말 부여에서 열릴 사물놀이 세계 겨루기 한마당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 그들의 한국 사랑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네티즌은 어떤 소식에 귀 기울였을까요? 인터넷 뉴스 탑10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곳과 주유소 9곳의 운영권이 도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수의 계약으로 넘어간 사실이 국감자료에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여직원을 한정된 업무에만 배치하는 등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 주름의 원인은 바로 얼굴뼈 위축 때문이라는 연구 논문이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차 얼굴뼈가 줄어들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이로 인해 피부가 늘어져 결국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홈페이지가 무분별한 상업 광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개설된 홈페이지, 학교 행사 일정이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자유 게시판까지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그러나 인터넷 클릭만 계속하면 연예인에 대한 비방글과 심지어 음란 광고물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걸 막는 프로그램이 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중 10% 가까이가 상업 광고 등의 불건전 게시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학교 홈페이지가 혼탁해지고 있어 이를 걸러낼 방화벽 설치와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흰색 가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짧은 자켓식으로 바뀌어 활동성이 높아졌고 색깔도 다양해져 환자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호원의 세계에 당당하게 뛰어든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차 여성 경호원 오은정 씨.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는 20대 여성을 밀착 보호하고 있는데요. 여성 경호원은 차분하고 세심할 뿐 아니라 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사와 수행기사의 역할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을 거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성폭행 위협을 갖추는 분들이 남성 경호원분들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편하니까 여성 경호원을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무술 유단자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지만 완벽한 경호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체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호원은 전국에 약 10명 정도로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신변 보호에서부터 행사 안전 요원까지 점차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한 애완견이 짖는 문제로 이웃 간의 살인까지 부른 사건, 오늘의 인터넷 뉴스에서도 4위입니다. 간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두 아들이 자신의 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일반인보다 간의 크기가 작아 각각 조금씩을 적출해 이식하는 2대1 수술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생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 불만과 함께 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 학교 측이 이 학생을 사흘 만에 퇴학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학교 명의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업주들과 성매매 시간과 휴가,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까지 맺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성매매 자체가 위법인 만큼 해당 노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뉴스 탑10 박사임입니다. 네, 한 고등학교에 특이한 동문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백두대간 100개 봉우리를 동문들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리산 문장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깃발을 흔듭니다. 같은 시각 지리산 노고단. 여기도 파란 깃발입니다. 오대산 한계령에서 북으로 설악산 진부령까지 한날 한시 백두대간에 1,600명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설악산 진부령까지 100개 봉우리입니다. 모두 한 고등학교 동문들. 밀어주고 끌어주고 50대의 선배, 10대의 후배가 함께하는 산행에 나이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가자. 힘들었지만 선배들이 앞에서 끌어주셔서 어떻게 끌려왔습니다. 톡톡 튀는 복장으로 나들이 기분도 내보고 오랜만에 아내의 손도 잡아봅니다. 이 시각 어디에선가 산을 타고 있을 동문들이 있기에 혼자 하는 산행도 외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 민족화, 지역 갈등도 해소하고 남북 통일에도 기여하는 그 추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뻗어내린 우리 땅의 대동맥 백두대간. 나만의 백두대간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백두대간을 함께 오르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형근 의원이 폭로했던 도청 문건은 실제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을 본격 수사하고 나섰습니다. 곽희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전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국정원 도청 문건. 국정원은 신건 당시 원장까지 나서 조작된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국정원 감청 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이 문건을 당시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측은 직원들이 검찰에서 당시 도청 문건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도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순규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전직 국정원 직원 집에서 도청물로 보이는 테이프 한 개를 압수해 제작 경위와 내용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이 전 민임 팀장 공은영 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 외에 국정원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도청 테이프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가 국정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또 다른 도청 테이프의 존재 유무와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 신건 씨 등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기섭입니다. (3년) 전 오늘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마을 뒷산으로 놀러갔다 소식이 끊긴 소년 5명이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에 유해로 발견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개구리 소년들의 유해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소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으로 당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색을 벌였던 곳입니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5 어린이가 실종된 것은 지난 1991년 3월. 경찰은 처음엔 단순 가출로 판단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이 귀가하지 않자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일 사건으론 32만 명이라는 최대 인원이 동원됐지만 어린이들의 유해만 찾은 채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는 진전이 없고 유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그거로 죽었는지 그게 없잖아 지금 우리는. 그래 이제 뭐 죽을 때까지면 이 해결 보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끝났다고 봐요 우리는. 실종된 어린이가 피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부천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된 지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2월에는 포천의 한 낚시터 인근 배수로에서 여중생 엄모양이 실종 9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모르고, 또 경찰에서도 무슨 이렇게 연락 오지도 않고, 저희들도 지치기도 했고. 실종 어린이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2월 경찰은 사실상 수사할 여력이 없던 실종자에 대한 초기 수사를 강화한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233개 경찰서 중에 미아 실종을 전담하는 여성 청소년 계가 여성 청소년 계 자체가 100개 경찰서밖에 없고, 나머지 130여 개 경찰서는 여성 청소년 계조차도 없습니다. 전담 인력은 물론이고요. 현재까지 접수된 어린이 실종 신고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실종 아동은 51명, 장애 아동까지 더하면 323명에 이릅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즉 실종자의 살해에 관한 즉각적인 초동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실종 수사에만 전념하는 실종 수사 전담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3월이면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돼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미제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사건 파일 송창헌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대표팀 주장을 맡아서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아드보카트 체제 코치로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아드보카트호는 홍명보 코치, 그리고 베어백 수석 코치, 고투비 비디오 분석관 등 코칭 스텝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신병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컵 4회 연속 진출, 주장으로서 2002년 4강 신화 달성, 홍명보가 선수로서 일궈낸 영광을 코치로서 재현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아드보카트호의 코치로 전격 승선. 그동안 축구협회의 코치직 제의에 강하게 고사해온 홍명보였지만 최근 4강 신화를 함께 이룬 핀 베어백 코치의 적극적인 추천과 아드보카트 감독의 요청에 따라 수락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핀 베어백이 이제 홍명보 코치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많이 했겠죠. 홍명보가 대표팀에 긴급 수혈되면서 사령탑 히딩크가 아드보카트로 바뀌었을 뿐이지, 베어백 코치와 비디오 분석관 고투비 등 2002년 멤버가 거의 다시 모여 어게인 2002를 표방하게 됐습니다. 홍명보는 앞으로 맏형으로서 후배들의 정신적인 기둥 역할, 감독과 선수들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수비수 출신인 만큼 수비 조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행정가로서의 꿈을 일단 뒤로 한 채 대표팀 코치로 합류한 홍명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이영표가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 인터넷판은 오늘 공격 축구로 전환하려는 마틸리온 토트넘 감독의 작전 구상에 이영표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미드필드 웨인 루틀리즈가 부상으로 내일 풀햄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영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주니어 하키 선수들이 주니어 월드컵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새벽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후반 17분 김보미의 결승골로 독일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지난 2001년 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02년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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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 골프장을 다음 달 4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박재호 체육공단 이사장은 오늘 올림픽파크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26일부터 난지 골프장을 임시 개장하기로 구두에 합의했지만 지난 23일 서울시가 돌연 세부 협약 체결을 거부해서 서울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 달 4일부터 골프장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날씨가 예상돼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느끼기에 충분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낮의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한 벌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구름 모습입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대부분 비를 갖지 않은 높은 구름으로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이곳 지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중부지방은 내내 맑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전주가 27도, 대구가 26도로 오늘보다 높아서 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만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금요일 날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